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고3 여고생인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철학자이자 강연가인 강신주 씨가 한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불평등을 얘기하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고3 여학생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인기 있는 것도 문제네요. 수시, 정시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와 본인은 정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주상 추천해주고 싶으신 과가 있으면 해석 부탁드립니다. 중성적인 면이 있어 같은 여자아이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지도력도 있습니다. 모범적이며 인간미 넘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주장과 다르면 따지고 화내는 면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날카로움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현재 고3 여고생입니다.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친구들도 많고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이고요. 인간미가 넘친다고 해요. 공부는 최상급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시로 넣어야 될지 수시로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재수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 같은 건 벌써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고3이고 현재 4월달이잖아요.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수 생각을 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재수라는 것은 성공률이 낮아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 그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때 재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웬만한 사람들은 재수했을 때 다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수 같은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따님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고 성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진년 이모월 갑진일 을축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양이 6개고 음이 2개죠. 그러니까 양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성이 양이고 여성이 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적인 성향 존재에 해당하는 여성이 양적인 성향이 강하면 그 약간 그 남성적인 중성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박력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그 매력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3,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오행이 한두 개씩 다 들어가 있죠. 토기운이 3개로 좀 많기는 하지만 다른 오행도 1개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행 간에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충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사주를 딱 봤을 때 오행이 구성되어 있고 충국이 발생하지 않고 삼형살도 없고 그랬을 때에는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행이 구성된 사주는요, 용신 기신을 따지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사주가 약간 신약한 상태에서 지금 재성운이 강하니까 일단 재성운을 기신운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주에서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기운이잖아요. 이 토기운이 전부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일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고, 그 숫자 개념이 뚜렷한 일, 뚜렷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이 대부분 돈 만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일을 한다든가 금융계통에서 일을 한다든가
회사의 경리를 본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머리도 좋고 재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토기운이라는 게 땅을 나타내거든요. 부동산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그 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준다면 뭐 회계학과라든가 아니면 경영학과라든가 부동산학과라든가 이런 쪽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모두 화개살이잖아요. 제가 화개살은 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정신적인 부분 이런 쪽에 심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관련된 학과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일단은 뭐 앞날이 어떠고 전망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 성향에 맞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운도 발달된 상태에서 이렇게 화개살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무슨 심리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13살서부터 22살까지 경진대운에 속해 있는데요. 경진대운이 천간이 이렇게 갑경충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일간이 갑목이고 들어오는 대운이 경금입니다. 그러면 일간이 이렇게 충을 받을 때, 특히 일간이 갑목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목기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소개글을 보면 예전에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스스로 다 고쳐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운이 그렇게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23세에서부터 42세까지 목기운하고 토기운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정축대운, 병자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경진대운이 안 좋고 23살 이후로 흘러가는 대운은 비교적 그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도 이 정도면 우수한데 흘러가는 대운까지 봤을 때에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상급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신운이 토기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무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아래로 기신인 토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올 한해는 안 좋은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는 안 좋으니까 올 한해 포기하고 그 내년에 재수를 한다. 뭐 벌써부터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성운이 뭘 극하죠? 토국수로 인성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운에 해당하는 인성운이 토기운에 의해서 극을 받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은 또 이 재성운이라는 게 여자에 해당이 되니까 이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공부를 잘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3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이렇게 진술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해에는요,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면 안 좋은 해죠. 그런데 고3이라는 것이 그냥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특별히 뭐 안 좋을 게 없죠. 이렇게 지지가 충을 받을 때에는 그 일반적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회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고3 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운이 안 좋아봤자 특별히 그 문제를 일으킬 건 없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인성운을 극하니까 이것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부는 안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재성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진술충으로. 그러니까 진술충에 의해서 재성운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성운을 극하는 재성운이 깨져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올 한 해에 그 재수하지 않고 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월운을 보면은요. 일단 10월 달이 임술월이고요. 10월 달에 이제 지지가 충을 받고, 그리고 8월 달이 이제 경신월입니다. 이렇게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이 사주는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때에 이제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때가 연말인데 이때에 그 용신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월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급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올 한 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3 여고생의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끝을 보는 게 낫고 재수를 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이 기해년인데요. 이 기해년이 이분에게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고3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끝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운이라는 것은 다른 운하고는 달리 자신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운이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충분한 실력이 된다. 그러면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기간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지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운의 흐름도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기간의 시험을 준비할 때 과연 적합한 사주인지 이런 것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에 붙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 50% 확률의 이 시험운을 맞추는 것은 그 사주라는 것이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